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행간에서는 어떤 뉴스 이면 볼까요? 세월호 국정조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어제 피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예. 그리고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수 없음을 명백히 깨달았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세월호 국정조사에 사망 선고를 내린 유가족 그 행간을 살펴볼까 합니다. 아니 가족 대책위가 하도 답답하니까 네. 좀 잘하라라는 어떤 이런 뜻에서 그런 표현 쓴 건 아닙니까? 사망 선고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아니에요? 예, 어제 화가 나서 욱하는 마음에 국정조사를 비판한 게 아니고요. 예. 가족대책위는 이미 국정조사에 대한 기대를 접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왜 국조가 진실규명을 할 수 없는지 조목조목 문제점을 짚었는데요. 사실 국민들이 그동안 목격한 것, 실망한 것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요. 아시다시피 국조위원이 100여 통의 전화를 하고 4차례 공식 요구를 해야 해경이 국조 당일 새벽 1시에 자료를 넘겨줬잖아요. 청와대는 또 요청한 자료 207건 중에서 단지 7건만 제출을 해줬고요. 맞습니다. 여당 의원은 유가족이면 좀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고함을 치고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로 여야 의원들이 서로 싸우면 또 유가족들이 서로 싸우지 마라 이렇게 말렸다고 해서 당신 뭐냐 이렇게 되려 화를 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야당 의원 또 대통령 책임 복한다고 실언하고 여당 의원들은 또 그걸 꼬투리 잡아서 국회 국정조사 정회하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가족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우리한테 맡겨달라 이런 의원들의 말이 귀에 제대로 들릴 리가 없겠죠. 자, 그러면은 국정조사는 사망 선고를 내려버리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죠? 그 다음은 특별법으로 가야 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이 피해자 가족들은 청와대까지 수사가 가능하도록 성역 없는 조사와 진상규명이 가능한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강력한 권한이 있어야 된다. 네, 불러낼 맞습니다. 사람은 확실히 불러낼 수 있는. 네, 그렇죠. 솔직히 정치권이 저 지경인데 가족들이 지금 기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천만인 서명운동 벌이고 있잖아요. 벌이고 있죠. 지금까지 함께 울어준 또 위로해준 국민들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이 참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보기에 정부와 정치권이 얼마나 믿업지 못하면 자식을 가슴에 묻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 땡볕에 또 비를 맞아가면서 서명운동을 받고 있겠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야가 오는 16일에 본회의에서 사실은 처리를 하기로 하진 않았습니다. 합의를 합의했었죠. 예, 특별법 처리하기로 합의는 했는데요. 예. 이게 또 산 넘어 산입니다. 그래요. 이 가족 대책위하고는 상관없이 정치권 자체에서 약속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현재 특별법을 새누리당이 2개, 새정치민주연합이 1개 발의를 해놨는데 내용도 또 제각각입니다. 달라요? 예. 이 세월호 참사의 실체적 진실규명이 가장 중요하니까 진상조사위원회 구성만 말씀을 드리면요. 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거기에 국회의원과 피해자 가족,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하는 거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법안 내용이. 그런데 조사위 권한이 문제입니다. 새누리당은 조사위의 권한을 정책개발과 권고 정도 하는 것으로 정책개발과 권고. 네. 새정치연합은 직권조사와 감사원 감사요구권, 특별검사 수사요청권까지 부여를 했습니다. 수사까지. 조금 더 강하죠. 그러네요. 그런데 가족대책위는 양쪽 모두 마음에 안 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싫다고요? 네. 오히려 이런 특별법이 통과될까 봐 두렵다. 이렇게 이제 어제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가족들이 원하는 건 어느 정도 수준이죠? 진상조사위원회 권한이 훨씬 더 강화돼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권과나 수사 요청권 수준이 아니라 아예 조사와 수사를 동시에 가능한 하게 하는 독립적인 기구로 구성을 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준사법기구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준인데요. 또 조사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이 직접 참여를 하고 모든 내용은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해야 한다.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것이고요. 진상조사 후에는 조사 결과에 근거를 해서 재발방지 대책까지 법안에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들으면서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정치권도 여야가 따로따로 놀죠. 네, 그렇죠. 거기다가 피해자 가족 대책위까지 다른 목소리. 이렇게 되면은 결국 세 파트가 팽팽하게 맞서다가 흐지부지 이렇게 되진 않을까 오히려 걱정이에요. 그게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오는 16일 날 법안 처리, 본회의 처리하기로 얘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8일 남았는데 이 앞으로 8일이 8개월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까지 사실 듭니다. 그러니까 정치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 여당은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야당은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모두 4월 16일 아침으로 되돌아가면 이런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해맑은 아이들이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다가
그 아이들이 숨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때 아침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예. 이 특별 법안을 다시 바라본다면 국정조사를 한다면 아마 지금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누가 누구의 잘못을 가리기보다는 자기 성찰을 해야 하는 시점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정치권이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서로 싸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요. 지금 정치권이 그동안에 이제 정치 불신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불신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예. 지금 이제 특별법 내용이 어느 쪽이 맞다 아니다 이런 문제를 가리기보다는 다시 정치권이 자성하는 모드로 들어가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 피해자 가족 대책위원회가 정치권의 사망 선고를 만약에 내린다면 정치권은 이거 하나만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같은데요. 뭔가요? 피해자 가족 대책위가 내린 사망 선고가 국민의 사망 선고랑 똑같다. 이것만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4월 16일 아침으로 돌아가자고 하셨는데 그 동영상 중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 동생 어떡하지? 이 동영상 떠올리시면 이렇게 싸울 상황이 아니라는 것 다시 맞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김성환 씨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